시간에는 앞전에 작업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터보 캔버스에 들어가서 앞에 설명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세팅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메인 설정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공작물 크기에서 100에 에서 X100, 그 다음에 Y도 여기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T는 20T,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구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매거진에서 공구를 선택을 하고요. 한 번 더. 먼저 공구의 모양에 대한 종류. 자, 여기서 첫 번째 플랫 엔드 밋. 그 다음에 직경은, 자, 여기 있죠. 14 파이 확인하고요. 자, 2번에 다시 공구를 선택을 해서 평행됨을 선택하고 직경 14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랍핑, 그 다음에 피니싱에 대한 해서 그 용도에 따른 종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평행됨을 해서 첫 번째는 랍핑, 거친 절삭 형상용으로, 두 번째는 정삭 다듬질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확인, 닫기 할게요. 자, 그러면 소재도 정의했고요. 공구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좌표가 설정했던 원점 설정하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원점의 위치는 윗면, 탑에서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때 코드는 G55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공구를 선택하고 위치 정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G55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계 원점과의 거리를 좌표기 하면 G55에다 이 값을 등록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정 아이콘 눌러주면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G55 화면에서 앞에 있는 이 설정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가 절대 좌표 X0, Y0, Z0 에서 프로그램 원점이 되는 겁니다. 완료. 자, 검정에 대한 세팅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싱크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를 쓰겠습니다. 참고로 RS232C 케이블로 메인 컴퓨터랑 기계 컨트롤러하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송을 하기 위한 시작과 끝에 %를 써주고요. 그냥 전송이 아니고요. 뭐 SD 메모리 카드 리더를 이용해서 기계 또는 요즘 기계는 USB 포트가 있어서 USB 포트로 해서 직접 읽어 드릴 때는 있는 %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 알파벳 O 대문자를 이용해서 번호는 오늘 날짜 그래서 0820이라고 쓰겠습니다. 엔터. 자, G17, G40, G49, 그 다음에 G80. 수직형 머시닝 센터는 기본 설정 값이 G17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G17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G40은 경보종 취소, G49는 길이 보정 취소, G80으로 곧 조만간 배울 사이클 취소 기능이 오고요. 그 다음에 G21에서 단위 설정을 하겠습니다. 미리 단위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참고로 얘도 요즘 우리나라에 판매된 기계는 다 기계 전원 키자마자 디폴트로 로딩 값이 좀 있어요. 설정 값이. 그래서 G21을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가 뒤에 X, Y, Z, 그 다음에 원호 크기 R값 이런 좌표 수치에 대한 단위는 미리 단위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G28, G91, Z0 해서 기계 원점 복귀 시키겠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G30 해서 제2원점 복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G28, X0, Y0. 영이 빠졌네요. 엔터. 자, 그러면 먼저 황삭 가공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삭 가공요. 그래서 황삭용 공구를 해서 주축으로 먼저 매거진에서 호출해서 불러올 거고요. 그때 이제 공구 번호는 1번 라핑 핸드미러 1번의 매거진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T01 1번 공구를 호출한 다음에 M06 주축 매거진에서 교환하라. 풀 체인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M01로 선택 정지를 하겠습니다. 이 선택 정지는요, 기계에서 컨트롤러에서 옵셔널 스탑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여기서 멈추는 거고요. 옵셔널 스탑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이건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캔버스에서는 컨트롤러에 보면 M01 스탑 M01 정지 ON이라고 있어요. 얘가 ON 돼 있으면 연속 가공 사이클 스타트 하면 쭉 가공하다 M01 만나면 멈추고, 오프 돼 있으면 무시되고 쭉 이어서 가공을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설명했는데 이 부분도 캔버스에서 한번 검증을 해봐서 한번 멈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다음 블록에 G00 급속 위치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90 절대 좌표계를 이용해서 위치 결정하는데 기준은 공작물 좌표계 G55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결정하는데 어디로요? 외측 가공하는 출발점 위치로. 처음에 계획 설명했던데 X-16 에서 Y-16 위치로 바깥에서 접근해서 진입 복귀가 이루어지는 그 위치로 위치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S RPM을 정할 거예요. 자, RPM은 3000 RPM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M03 주축 정회전 시킬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한 블럭이 너무 길다 하면 이걸 엔터해서 다음 블럭에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기계는 블록 단위, 줄 단위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3000 RPM으로 주축 정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한 블록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적용되고 위치 결정도 한 개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작물 좌표계 설정 G55를 기준으로 해서 G90 절대 좌표 X-16 Y-16 위치로 외측 가공 출발점 위치로 G00 급속 위치 결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G43 길이 보정을 하고 해서 Z100 위치로 위치 결정을 합니다. H01 해야 되겠죠. 자, G43이라는 것은 길이 보정이고요. 자, 공구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굳이 길이 보정을 사용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공구를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공구마다 기장이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 부분만 봤을 때 해서 항상역 공구의 길이와 예를 들어서 정상용 공구 길이가 다르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에서 강제로 제가 임의대로 공구 길이를 다르게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메인 설정에서 공구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랍핑 앤드밀의 길이를 여기에서 길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임의대로 10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100. 자, 랍핑 앤드밀은 길이가 100mm고요. 그 다음에 2번 공구는 길이가 80을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가 황사근 길이가 100mm고요. 정상용 앤드밀이가 길이가 80이에요. 자, 그러면 공구가 길이가 다르면, 자, 예를 들어서 1번 공구를 가지고 원점을 잡았다. 제가 아까 공작물 좌표계 캔버스를 설정할 때 1번 공구 선택하고 원점 잡았어요. 그러면 1번 공구가 기준 공구가 되고 얘로 가공할 때는 문제없이 가공되는데, 2번 공구로 그냥 작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얘는 기준 공구보다 20mm가 짧죠. 그러면 그냥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호공에서 20mm 떠서 가공하고 절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공구 길이가 해서 120mm라고 가정을 하면 1번 공구보다 길다 하면 어떻게 돼요? 20mm만큼 더 많이 깎여요. Z축으로. 자, 그러면 공구가 얘는 100mm고 얘는 80mm입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길이가 다르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공구 길이 높낮이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G43 길이 보정을 하는데 어디에서 길이 높낮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Z100 안전 높이에서. 기계 원점, 지금 공구는 Z축 원점 복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작업하기 전 열 상태도 어디 있어요? 공구는 제일 위쪽 기계 원점에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공작물 기준으로 해서부터 윗면 100mm 높은 안전 높이에서 G44 길이 보정을 하는데 1번 공구에 대한 보정 데이터를 불러와서 높이를 맞춰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제가 원점 세팅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공구 길이를 맞췄거든요. 조정을 했어요. 다시. 자, 1번 공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100mm로 했고요. 2번은 80mm로 했어. 자, 그러면 원점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원점 설정할 때 1번 공구 가지고 가정할게요. 내가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해서 1번 공구 가지고 원점을 잡았다. 설정 완료를 하면 1번 공구가 기준 공구가 돼요. 그러면 보정 화면에다가 기준은 높이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인 설정의 파라메타로 들어가서, 자, H방에 여기 있죠. 이 H 보정 화면 방에다가 얼마? 기준 공구는 그냥 0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0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번이라고 가정할게요. 정사 작업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정 데이터는 2번에 있는 보정 데이터 방에 있는 데이터 값을 불러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자, H 값에 2번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요, G43에서 플러스 보정이 있고 G44 마이너스 보정이 있는데 G43만 43만 쓸 거고요, 저희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기준 공구보다 얼마큼 짧아요? 20mm가 짧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20mm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20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야지만 정취세도례가 깎이는 거예요. 정삭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데이터 값이 0이 들어가 있다 하면 20mm 짧으니까 20mm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깎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정삭 한번 돌려볼 때 여기 있는 파라메타 있는 값을 제가 여기는 마이너스 20일 줘야 돼요. 20mm 짧으니까. 만약에 20mm 길다 하면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플러스 20이 들어가면 돼요. 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 자, 그래서 황삭 작업은 1번이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황삭 가공을 먼저 합니다. 툴 넘버 1번으로 황삭 끝내고 나서 정삭 툴 넘버 2번 가지고 호출해서 가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높낮이를 안전 높이에서 보정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작물 근처로 Z10 높이만큼 접근을 하고, 그때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M08 절삭류 뿌려주고요. 또는 절삭류는 근처에서 뿌려줘도 되고요. 미리 여기서 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디가 됐든 가공 시작하기 전에만 M08 절삭류를 뿌려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선두문 가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절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G01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깊이. 자, 외곽 가공 깊이는 자, 외곽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깥의 테두리를 외곽 가공이라고 제가 해서 이름이라고, 네, 외곽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의 테두리 외곽 가공을 합니다. 자, 여기의 깊이는 얼마냐 하면 깊이 5mm예요. 재료 상단에서부터 5mm가 깎여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좌표 마이너스 5를 주면 되겠죠. 깊이 그래서 Z-5. 이때 이성은 피드는 6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깊이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바깥에서 접근해서 절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경로는 출발점에서부터 스타트 포인트 x-16, y-16 위치에서부터 절삭이 이루어지면 돼요. 자, 출발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때 이제 보정을 사용해야 돼요. G41 좌보정을 사용을 하고 어디로 접근해야 돼요? X 원점에서 폭이 5mm죠. X5만큼 진입을 하는데, 이때 보정 번호는 1번 공고에 대한 T01 보정값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보정값은 얼마 들어가야 되냐면 공구 반경의 가공 여유. 자, 공구는 14파의 플랫 엔드 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경은 7이죠. 14의 반. 자, 여기다가 가공 여유, 뭐 0.1이 됐든 0.3이 됐든 0.5가 됐든 정삭 작업하기 위한 해서 여유서를 남겨놓는데 걔를 가공 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공 여유는 0.1을 했을 때 그럼 T01의 방에 어떤 보정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2라는 보정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7.2에 대한 보정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따라서
그래서 반경만큼 과절사 되면서 가공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캔버스에서 파라메타 들어간 다음에 T01에는 얼마? 공구 반경 7점, 가공 여유 0.2, 7.2가 들어가면 되고요. 정사근 공구 반경의 가공 여유니까 정사근 가공 여유 제로 얼마 들어가면 돼요? 7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내가 설정을 해준 이 데이터 값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7.2mm 빠져서 자동으로 가공하는 G41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보정으로 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00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것처럼 그냥 G41을 써도 가운데 지나가면서 공구가 지나가면서 반경만큼 과절삭이 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설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가공한다면 기계에서 세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에서 옵세팅 화면에 들어가서 옵셋, 그 다음에 T값, H값 입력한 난 중에서 형상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보정을 시작하고 옆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직선 절삭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돼요? 이 지점까지 쭉 올라가면 돼요. 여기 위치 좌표를 구하면 돼요. T01 모달되고요. T41도 모달되고 움직이는 종점의 좌표 Y값을 써주는데 어디에 위치? 여기에 위치. 여기 위치에 Y좌표를 써주면 돼요. 자, 여기 Y좌표는 자, 여기서 보면 폭 5mm에 45가 가운데 센터라인 위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Y50이고 50에서 반경만큼 8만큼 빼면 여기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Y좌표는 50에서 8을 빼면 42가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 그래서 경로를 확인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다 하면요,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자, 탭 항목에서 백플롯이라는 부분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돼. 백플롯 창.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된 거냐 하면요, 공구가 출발점에서부터 깊이 -5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X5까지 접근을 합니다. 엔터. 여기다가 자, 진입피드 Z축 이송 피드는 600을 했는데 그 다음에 XY로 절삭 피드는 600보다 좀 빠르게 할게요. 800.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접근하고 보정 시작하면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Y42 여기 위치로 직선 절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Y42에서부터 해서 다음 지점 온옥 절삭 구간 R8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결정을 해야 돼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현재 출발점에서부터 자, 온호 절삭을 하는데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종점, 온호가 끝나는 지점까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얘를 반시계 방향에서 카운터 클락 와이즈 반시계 방향은요, G코드 G03을 쓰면 되겠죠. G03을 쓰고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여기 좌표를 써주면 되고요. 온호 크기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G코드는 G03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03. 자, 그런 다음에 종점의 좌표 그래서 180도만 회전하니까 X5랑 같습니다. X축은 변하지 않고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Y축만 바뀌었어요.
x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y는 가운데 50에서부터 8만큼 더 올라가네요. 그래서 y 58. 자, 그 다음에 원호 크기 r 값을 써주면 되는데 r 값은 크기는 8인데 플러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r 값에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호가 회전하는 각도가 18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그래서 플러스를 쓰고요. 180도를 초과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쓴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어디 구간? 180도 구간만 원호 저각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구간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만 가공하죠. 그러면 얘가 180도 구간만 회전하여. 그 다음에 R 값에는 뭐를 쓰면 돼요? 안 나오네. 그래서 플러스를 쓰면 돼요. 같거나 작을 때니까.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고요. R8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R8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원호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반경 지령이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IJK 지령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IJK 지령 방법은 원호의 시작점에서부터 중심점까지의 정분 변화량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안 움직이지? 됐다. 자, 원호의 시작점 여기서부터 중심 여기입니다. 이때 정분 변화량 내가 있는 데서부터 위쪽으로 얼마만큼 변하는 것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Y쪽이니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좀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원호 절삭이 이루어지는데 IJK는 시작점에서부터 센터 포인트까지의 정분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이니까 해서 어드레스 J를 쓰면 되고요. 오른쪽이면 I, 왼쪽이면 I-, 위쪽이면 J+, 아래쪽은 J-인데 플러스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 R값 8이죠. 그래서 J 플러스 8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R8 대신에 J 플러스 8을 써도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자, 운호 절삭이 끝났고요. 그 다음 운호부터 여기에 지나갈 때는 직선 구간입니다. 직선 구간. 그래서 직선 절삭 701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여기 있는 위치의 좌표를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쪽 폭, 100에서 폭, 여기서 5mm. 그럼 여기는 Y95가 되고요. 그 다음 못따기 C10이 있습니다. 이쪽 세로 방향이 10이고요. 가로 방향 12. 즉 45도 못따기일 때 C를 붙이고요. 그러면 5에 10을 빼면 돼요. Y 좌표는요. 자, 100에서 15를 빼면요. 그래서 Y는 85가 되겠죠. Y 어드레스 안 썼네요. Y 85 해서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Y 85 위치로 직선 절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 직선 절삭 모달돼서 생략. 종점의 좌표 X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95가 되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어디까지 오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 가운데가 50이고요. R10만큼 빼면 되는데 X방향으로 얼만큼? 40까지 가면 되겠네요. 엔터. 여기서부터 X40까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X40에서 5mm 또 Y축 방향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쓰면 돼요. Y 어디까지 내려오냐 해서 95에서 5를 빼면 90까지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mm 아래쪽으로 직선 절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절삭이 이루어지면 돼요. 자, 반시계 방향 원호 절삭이니까 G코드는 70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는 자, 요게 자, 수평 방향에 봤을 때 여기에는 X만 변하고요. Y는 같은 선상입니다. 그러면 X 좌표는 가운데 50에서 그래서 오른쪽 10mm 반경만큼 더 가면 돼요. 그래서 Y 60까지 X 60까지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호 크기 R값 10을 쓰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경만큼 R10 원호 절삭을 했어요. 자, R10 대신에 IJK를 쓴다 하면 시작에서 중심은 오른쪽이에요. 자, 그러면 I 플러스 생략 플러스는 거리값 10을 써보면 돼요. 그래서 R10 대신에 I10을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원호 절삭에서 위쪽 직선 구간 5mm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직선 절삭 G01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Y95 5mm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움직이면 돼요. 자,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간을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엔터 화면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X축으로 가면 되겠죠. 701은 모달돼서 계속 생략. X 얼마만큼 가면 되냐면요.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위치가 여기가 X60이고요. 60에서 15mm 더 직선 절삭하면 되죠. 그러면 X는 75mm 있는 데까지 직선 절삭하면 돼요. 엔터. 그래서 X75까지 가고요. 자, 그러면 X75에서부터는 원호 절삭입니다.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회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에서 시계 방향 원호 절삭, 직코드는 G02.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X는 자 75에서부터 반지름 10만큼 더 가면 돼요. X는 85가 되고요. 그 다음 Y좌표는 95에서 10만큼 더 빼주면 돼요. 그러면 Y는 8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호 크기 R값을 써주면 되는데 R값은 얼마냐?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경시.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입체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고. 자,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평면 보기. 그래서 상부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고요. 등각 상태에서 봐도 되고요. 원호 절삭. 자, 그러면 다시 여기는 이렇게 절삭을 해야 되겠죠. 자,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원호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 지공상. 자, 여기서 G03 반시계 방향으로 갔는데 종점의 좌표는 X는 자, 혁의 위치가 85에서 또 반경 10만큼 더 움직입니다. X 95만큼. Y좌표는요, 에서 85에서 또 10mm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75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원호 크기는 R값이 얼마냐면 10이 됩니다. 얘도. 그래서 90도 회전하니까 R10은 90도 구간, 90도 구간이니까 플러스 10이에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는 R10 대신에 IJK를 쓰면 시작에서 중심.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중심은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만 J- 거리값 10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시작점이 여기고요. 끝점이 여기고 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시작에서 중심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I 플러스고요. 거리값 10을 쓸 수가 있습니다. R10 대신에 J-10, 그 다음에 R10 대신에 I 플러스 10 이렇게 써도 돼요. 엔터. 자, 원호 절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다시 계속 이어서 가는데 직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G코드는 G01로 직선 절삭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를 써주면 돼요. Y값. 자, 요게 길이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5mm 높은데, 자, 요게 Y 좌표는 50이고요. 50에서 10 높으면 65가 되겠죠. 그래서 Y 65까지 내려오면 되죠. 엔터. 자,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원호 절삭.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G코드는 G03, 종점의 좌표 X는, 자, 현재 앞에서 쓰고 있는 X는 95인데요. 95에서 반경 8을 빼면 돼요. 여기서 8을 빼면 얼마죠? 88이죠. 아니, 이거 87인가? 암산을 못하네요. 87. 95에서 8 빼면 87. 자, 그 다음에 Y좌표는요, 65에서 또 8만큼 빼면 돼요. 65에서 8을 빼면 해서 얘도 57. 그 다음에 원호 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IJK 지령을 먼저 쓰고 뒤에 R값 지령으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 시작점에서부터 중심 아래쪽이니까 J- 그립 8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또는 R8을 써도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공인. 자, 종점의 좌표 y 값을 써주면 돼. 얼마냐? 자, 여기의 위치는 여기가 가운데가 50에서 15를 빼면 여기는 35 되는 지점이고요. 그러면 여기의 지점은 35에서 8을 더하면 얼마죠? 43인가요? y 43.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 구간 또 움직였죠. 엔터. 원호절사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돼요. 그래서 G03 종점의 좌표 X. 자, 여기는 95가 되고요. 그래서 87에서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95.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아까 여기서 50에서 15를 뺀 35. 자, 원의 크기는 시작점에서부터 중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5. 8이죠. 5가 아니고. 반경이 8이니까 거리가. 자, 여기다가 R8을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선 구간 G01이죠. 종점의 좌표 Y를 쓰는데요. 여기는 자, 여기서 폭 5mm에다가 반경 10이니까 Y15. 엔터. 자, Y15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호철사. 자,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G코드는 G0이고요. 종점의 좌표는 X. 95에서 반경 10을 빼면 85가 되고요. Y 좌표는 15에서 10을 빼면 반경은 5가 되고요. Y 좌표는 5가 되죠. 반경이 5가 아니고. 그 다음 원호 크기는 시작점에서부터 중심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I- 거리값 10. 왜 하냐? I-10 또는 R값 10을 써도 돼. 자, R10.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여기서 소수점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R10에서 여기는 직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선질서 G01. 자,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여기는요. 자, 50에서 X50에서 반경 10이니까 X60까지 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X60까지 직선자사. 자, 그 다음에 Y쪽으로 5mm 더 가면 돼요. G01 모달되고 Y10으로 위로 5mm 움직였죠. 반시계 방향
지공상 총점의 좌표 x는 50에서 반경 10을 빼면 40. IJK 시작점에서 중심 왼쪽이 있습니다. I- 거리값 10. 또는 반경지력 R10을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직선 구간 5mm, 직선 절삭 701을 써고요. 총점의 좌표 Y5가 되고, 그 다음에 X15까지 가면 되고요. 701 모달 X15. 자, X15에서 R10으로 원어절삭. 자, 방향은 이렇게 센터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직코드는 703. 자, 총점의 좌표는 X 이렇게죠. 5죠. Y 좌표는 5에서 10을 더하면 Y는 15. 그 다음에 원호 크기 시작점에서 중심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J 플러스 10 원호 크기 R10을 써도 됩니다. 자,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회전방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갔어. 뭐가 잘못됐어요? 시계 방향인데 반시계 방향 썼어요. G0인데 G03을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G02로 바꿔주면 여기서 캔버스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정 풀고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석 부분에서 살짝 끝부분이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자, 홈이 움직이는데 자, 경로가 컨트롤 탭을 좀 누르고 자, 경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이런 경로를 짰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공구는 동그랗습니다. 자, 공구는 여기서 동그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더 덜 깎이게 돼요. 자, 마지막 경로에서부터 직선 구간으로 왔다가 원으로 쑥 끝나고 나서 여기서 직선으로 빠지면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빠지면 고정을 사용해서 공구가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에서 확대해 보면 살짝 이렇게 덜 깎이는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을 항삭에서는 큰 문제 없는데 정상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경로를 조금 더 확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G01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Y쪽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Y15에서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줄 때는 공구 반경이 보다 조금 크게 해줍니다. 나중에 경로를 확장을 할 때 꼭 반경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보종 알람이 안 뜨려면 반경보다 크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반경은 얼마냐 하면요 7입니다. 7보다 커야 되니까 8mm 움직일게요. Y15에서부터 그래서
8mm 이 시상까지 쭉 올라갔다가 경로 확장 위로 더 갔다가 해서 x 마이너스 16에서 옆으로 쭉 빠집니다. 여기서 16인데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16으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엔터 다시 출발점으로 들어올 때 G40 고정 풀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6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측 외곽 가공, 황삭의 외곽 가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내측 가공 경로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 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